사람들로 그냥 미어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원형으로 이렇게 크게 지어놓은 목조 건물이 있는데 그 목조 건물 밑으로 들어갔는데 바람이 다 새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게 이제 엉망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하루에 보통 평균 15만 명이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이 11만 9천 명, 스텝하고 합하면 한 14만 명 좀 됐다 그러고, 둘째 날이 5만 1천 명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의 여러 가지 지금 국가 예산이 뭐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항상 그렇게 부채가 많은 일들을 그렇게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만국 박람회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만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엑스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열리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세계 올림픽, 월드컵, 그 다음에 엑스포 뭐 이 정도 규모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80년대 막 전 세계가 막 발전해 나가고 막 그럴 때는 이게 엑스포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새롭게 개발하면서 그 지역을 엑스포를 어떤 핑계를 대서 도로를 깐다든가 사회 인프라를 정비를 한다든가, 세계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엑스포에도 2,800만 이상을 지금 유치할 생각이라 그러니까 그 2,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 지역을 다녀가려고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 환경이라든가 모든 환경들 다 새로 정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엑스포가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발전 도상국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일본에서 엑스포 만국 박람회라는 게 과연 계획이 맞느냐, 과거에 그때 어떤 목적하고 지금하고 맞느냐,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그 만국 박람회를 이제 연다고 그럴 때에 반대도 많았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요즘은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볼 게 없어서 그 엑스포 이런 데 가보면 막 그 새롭게 신기하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보러 간다 이런 게 있지만, 지금 뭐 SNS에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넷플릭스에서도 영상을 볼 수 있고 온갖 곳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굳이 그 먼 것까지 찾아가서 그 혼잡한 곳에 가서 뭐 크게 새로운 게 있을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오래전에 물론 결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열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다행이라고 봐요. 뭐 이런 게 지금 이 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월드컵이라든가 뭐 올림픽은 좀 다르겠죠. 우리 올림픽, 동계올림픽 얼마나 훌륭하게 치렀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 말이죠, 지난번 몇 년 전 도쿄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제대로 경기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물론 그때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안 하는 일만 못했다는 얘기는 너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숙소에 보니까 무슨 뭐 골판지 같은 걸로 종이로 만든 침대를 만들었다. 그게 뭘 말하느냐면은 일본은요 참 묘한 게 생산자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그게 특이하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제 경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올림픽 때도 보면은 그게 이제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그게 무슨 에코라 그래서 환경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골판지로 이제 침대를 만들었다 이거였는데, 그런데 막상 그 올림픽을 치르러 온 선수들은 4년에 한 번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꿈을 안고 뜻을 품고 와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에 두 번 오기 어려운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침대에서 잠을 제대로 시원스럽게 못 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선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공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일본은 제품들도 그래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내가 기술이 이만큼 좋으니까 이만큼 좋은 기술을 온갖 것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니들 안 사? 이 마인드예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보면 올림픽도 그렇고 엑스포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객 중심이 아니고 제공자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좀 보이죠. 예를 들면은 뭐 교통 환경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기사 쓴 사람들 이제 보잖아요. 그 햇빛이 쫙쫙 쬐니까 그 바닷가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바닷가 그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매립지에다가 이제 세운 건데 바로 옆에 바다고 그 바다 매립해서 그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의 섬 같은 데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햇빛이 찌거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거나 하면은 뭔가 이게 가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픈하는 날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고 바람이 막 거의 태풍급으로 불었다는 거야. 난리가 났죠. 이게 비바람이 막 휘몰아치는데 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크게 지어놓은 목조 건물이 있는데 그 목조 건물 밑으로 들어갔는데 바람이 다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비가 오면은 그게 이제 엉망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전부 우산을 쓰고 온다든가 뭐 하겠지만 거기 사람들이 많으면 우산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그런 준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도 그걸 가릴 만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비가 온다든가 햇볕을 가린다든가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를 다 맞고 오픈할 때 그래가지고 각 나라가 다 개장한 전시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비가 이제 비를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는데 2시간씩 줄을 섰다는 거예요. 본래는 여기가 줄 서지 않는 엑스포 이게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간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거기 이거 있죠. QR 코드. QR 코드로 찍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한다 해가지고 기다리지 않는 박람회, 줄 서지 않는 박람회. 이게 캐치프레이즈는 2시간을 줄을 섰어요. 왜 그러느냐? QR 코드가 잘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하면은 바로바로 들어가면은 QR 코드 찍고 지금 들어가면 되는데 뭔가 하여튼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핸드폰으로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와이파이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 용량이 이제 오버가 될 거 아니에요. 본래 준비했던 용량보다 오버가 되니까 이게 멈추는 거야. 자꾸 끊기는 거야. 비까지 오는데 우산 쓴 사람들은 저 강풍이 불어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빨리 돌아간다고 이제 몰려 들어가니까 그쪽에 또 지하철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거기 또 지하철 타는데 뭐 몇 시간씩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외딴 곳에 그게 또 소위 말해서 뭐랄까 교통이 잘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았다. 첫날은 둘째 셋째 날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사카잖아요. 오사카는 정치 세력이 유신의 회라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자민당이 있고 이거는 정당 이름 유신의 회예요. 오사카를 중심으로 주로 거기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오사카의 대부분이 거기에서만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형성된 국민의 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그걸 열게 된 거죠. 지역 경제도 있고 거기에 그 섬에다가 이제 그 카지노하고 그 오락시설 한마디로 말해서 저 어디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이 그런 맥락으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리조트를 형성하려고 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예상했던 예산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꽤 많이 예산보다 오버됐다. 근데 뭐 일본은 항상 그랬어요. 올림픽 할 때도 예상했던 예산보다 뭐 2배 뭐 가까이 들었고 이번에도 뭐 거의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티켓이 한 1,400만 장이 팔려야 되는데 950만 장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적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뭐 거의 적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 그러냐니까 하루에 보통 평균 15만 명이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만큼. 근데 첫날이 11만 9천 명, 스텝하고 합하면 한 14만 명 좀 됐다 그러고 둘째 날이 5만 1천 명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15만이 와야 되는데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전에도 보면은 만박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다시 뭐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뭐 그렇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대체로 상당히 힘들 거다. 예산상으로 보면은 완전 적자할 거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돈 누가 국가에서 또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욕먹을 거라는 거예요. 유신회가. 이걸 잘못 개최해서 완전 적자가 나면은 휘청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여러 가지 지금 국가 예산이 뭐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항상 그렇게 부채가 많은 일들을 그렇게 찾아서 하는 건 엄청났죠. 거기다가 이제 뭐랄까 관객조차도 그 유치를 못했으니까 텅 빈 운동장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라 했을 때 캔슬했으면은 뭐 그런 손해를 안 봤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개최를 했죠. 관객 없이. 그럼 손해될 수밖에. 엄청나게 손해봤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고도 보면은 일본이 지난번에 도쿄올림픽 때도 좀 묘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냥 베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옛날에 일본은 굉장히 독창적이었고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선진적이고 깔끔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요 정말 허접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마디로 뭔가 조직해가지고 그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리더십이 부족한 거죠. 거기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도 부족한 것 같고 그거는 강력한 리더십 누군가 중심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본 사회 조직 문화의 문제인가. 요즘 뭐 어떤 걸 하는 거 보면은
일본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라면 값도 라면 하나에 우리로 돈으로 거의 4만 원 정도. 네. 그건 누가 사 먹나요? 관광객들은 그래도 사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일본인들은 천엔만 넘어도 안 사 먹어요. 예. 근데 3,800엔이니까 우리 차별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먹어보니까 맛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35% 정도가 가고 싶다 그러고 60% 넘는 사람들은 관심 없다. 별로 가고 싶지 않다. 뭐 그렇게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관심도가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벤트 같은 게 생겨가지고 몇몇에 대해 관심을 끌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갖고 몰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이게 이 파도처럼 그런 그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기에는 별로 관심을 못 끄는 것 같아. 첫날 아주 비 오고 막 그 바람 불고 해가지고 그게 영 안 좋은 인상 남겼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수학 여행을 이제 오사카로 이제 오는 친구들이 거기에 견학 간다고 했다가 거기에 그 프로판 가스 있잖아요. 가스가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니버셜 그쪽으로 여행지를 변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그게 매립지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 쓰레기 매립지다 보니까 메탄가스가 그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공사하는 중에 그 메탄가스 한번 터진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또 그 누군가가 그 점검하러 갔다가 가스 측정해 보니까 불만 갖다 대면 터지는 정도의 그것더라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장소 자체가 매립지다 보니까 그게 쓰레기 거기 매립지에서 밑에서 그 메탄가스가 오른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그 공사하는 중에 한번 터졌고 오픈하기 전에 한번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한번 시연하잖아요. 그때 이게 발각돼가지고 그 문을 열고 막 해가지고 메탄가스는 가벼워서 문 열면 금방 이제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많은 격실들이 있으니까 어디에 차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전부 문 열어보고 다 확인할 수도 없잖아. 그 저게 상당히 지금 위험해요. 그래서 수학여행 오는 친구들이 그걸 행로를 바꿔버렸다. 이 정도면은 자 6개월 동안 그 오픈하는 것 중에 한 번이라도 폭파하는 일이 발생하면 큰일 날 거 아니야. 사람들 꽉 찼을 때 하면 폭발하면은 그러니까 저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렇게 강행해도 되나요? 일반인들도 좀 끄림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적게 갈 거 아니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추진위원회에서 메탄가스 문제는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 그걸 명확하게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점검한다든가. 그 부분이 지금 내가 보는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예산 적자가 날 것이 우려되는 거하고 가스 사고 이거 방지하는 거. 이 두 개가 가장 큰 내가 문제 같아 보니까. 오바 투어리즘 때는 안 그래도 많이 오는데 또 이게까지 있으면은 사람들로 그냥 미어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보니까 15만 명이 아니라 뭐 5만 명도 채 안 나오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인들 한 40몇 프로 줄었다 그랬죠. 네. 최근 엔고로 간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뭐 공항세라든가 뭐 호텔료도 막 몇 배로 올리고 여러 가지로 음식값도 많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이 갔던 그때 정도의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엑스포 방금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시기에는 저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엑스포 유치하는 거 내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볼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은 세상에 그게 과거에 이제 인프라가 덜 구축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 그걸 핑계 삼아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게 큰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가 막 개발 도상국 국가 같은 차원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좀 더 개발 속도를 좀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제 큰 행사들을 유치했는데 한국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거 유치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부산 엑스포 같은 거 유치 안 된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